네, 오늘 시간에는 교과서 123쪽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모의 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거를 한번 보면, 첫 번째 그 원고 측 변호사의 얘기를 한번 보면, 역시 층간소음 때문에 수면 방해를 3년째 겪고 있대요. 여기 보면, 그치? 수면 방해를 3년째 겪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중재를 요청해서 10시 이후에는 신경 써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8시가 넘는 시간대에 망치질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피고 측 아이가 뛰어다닌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손해, 3년 동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피고 측 변호인들 보러 변호를 하라고, 변론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피고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겠지, 그치? 그래서 원고의 잦은 항의 때문에 소음방지용 깔개를 거실에도 4개, 안방에도 이미 2개를 설치를 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해서 집이 비었는데도 원고는 항의를 했다. 이 모든 소음이 아무래도 우리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너무 많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줄 수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문제에서 알아볼 건 뭐냐면은 첫 번째 거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불법행위 성립요건 5가지가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고, 두 번째, 너희가 만약에 판사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일단은 그걸 보면 제시된 자료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따라서 분석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고의 또는 과실이냐? 네, 위층 아이가 쿵쿵거리며 뛰어다닌 거죠.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위법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위반된다. 손해가 발생했느냐?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3년간 겪고 있다. 다음에 위층 아이가 뛰어다니니까 층간소음이 발생한다 라고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고 있고요. 물론 아이한테는 책임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의 부모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5가지 그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너희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피고가 승소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고 승소의 이유는 뭘까 한번 볼까요? 일단 아이가 주로 다니는 공간에 소음 방지용 깔개를 추가로 설치해라.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뛰지 않도록 주의해라. 단, 피고 측의 노력을 감안해서 위자료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안 해도 된다라고 원고가 얘기하고 있고, 자,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 피고는 일단 소음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집이 비었을 때도 원고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한 것으로 봤을 때 모든 소음의 원인이 위층만의 영향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배상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죠. 둘 다 지금 위자료는 배상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많은 판단을 좌우한 게 뭐냐 하면은, 원고가 층간소음의 항의는 일단은 했고, 피고도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판사가 많이 신경을 써서 판결을 내린 것 같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네, 요 문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사건 1번. 개인 간의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해서 4개의 에피소드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4개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회사원 최 씨랑 트럭 운전자 이 씨가 이제 간에 발생한 문제인데 회사원 최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이 씨가 운전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했대요. 그 이 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서 팔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근데 쭉 보면은 이제 다 끝나서 뭐 비용을 청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끝났대. 그런데 갑자기 퇴원한 지 6개월 지난 다음에 갑자기 허리 통증이라는 그런 후유증 때문에 여기 보니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경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럼 최 씨는 추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추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추가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죠. 네, 후유증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후유증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로 접근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건 2번이 나오고 있어요. 토지 소유주 송 씨랑 상가 건물주 임 씨.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마찰이 생기는 내용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송 씨야. 이 사람이 이제 임 씨가 되죠.